전체 차원의 조직 관리입니다. 전체 차원의 조직 관리. 문과 인구 변화 맞죠? 이과 인구가 아니라 문화를 바꾸고 과정을 바꾸고 기술을 바꾸고 과정 기술을 갖습니다. 인간을 바꾸고 구조를 바꾼다는 거죠. 조직 문화, way of life 이른바 삶의 총체죠. 그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의식이라든지 외적으로는 행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자, 양가로 1번 문화 유형, 양가로 2번 강한 문화, 양가로 3번 상황 요인 밑줄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조직 문화 연구의 쟁점은 첫 번째, 과연 어떤 유형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달라질까? 강한 문화는 조직 성과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 현대이론은 상황 이론이죠. 조직 문화의 적합성은 지난 시간에 우리 최고답을 쓴 분이 썼던 것처럼 군대나 치안인 경우에는 혁신 문화보다는 무슨 문화가 적합해요? 혁신 문화보다는 위계 문화가 적합하죠. 무슨 이거는 정확한 거죠? 상황이죠. 정부 기스 구조하고 인적 자원 스텝이죠. 그죠?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조직 유형과 조직 성과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문화 유형론이라 그러고요. 경쟁가치법이 우리한테는 가장 유명하죠? 경쟁가치법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내외연통 아시죠? 내외연통, 내부와 외부, 유연성과 통제. 이번에는 그 밑에 그죠? 그 키워드를 적어놨죠. 이런 거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혁신 문화의 특징은 적응, 변화, 신축, 창의, 모험심. 자, 집단 문화의 특징은 인화, 선의, 응집성, 사기죠, 사기를 강조하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훈련, 직원 참여. 위계 문화는 내부 통합, 조정, 규칙, 위계 질서와 명령 복종을 강조하죠. 합리 문화는 효율성, 계획 수립과 경제성을 강조합니다. 키워드만 던지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우리는 무슨 문화에서? 위계 문화에서 무슨 문화로? 혁신 문화로 가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요? 화살표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가 가장 적다? 지금은 우리가 위계 문화, 집단 문화 조금 있고 우리 집단 문화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혁신 문화와 합리 문화는 좀 적으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앞으로 전부 다 강한 균형 문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크게 그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계 문화에서 혁신 문화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강한 균형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은 호퍼스테트는 그냥 참고사만 봐주시고 피라미드에서 어디로? 시장 문화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이걸 쓰시려면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권력 거리가 높으면 상명하복의 집권화와 계층제조, 공식성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면 공식화 경직성이 높겠죠, 그죠? 다시 한국은 뭐라고요? 높은 권력 거리 불확실성 회피. 그래서 어떤 거? 집권화, 높은 계층, 공식화, 경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켓이라고 쓰면 좀 이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 단어를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문화하고 그죠? 기계 문화가 유기구조죠. 느낌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강한 조직 문화 밑에는 좀 shared vision, shared vision. 강한 문화는 뭐라고요? 구성원들의 응집성, 몰입, 비전이 공유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대체로 못하네요. 대체적으로 긍정적 맞죠? 근데 때로는
문화적 통제나 문화적 제재, 그래서 때로는 혁신을 방해한다는 거죠. 검찰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뭐 그 내용을 떠나서 검찰이 되게 그죠, 폐쇄적이고 자기만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세월의 비전, 검찰은 특수하고 검찰은 통제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한 문화는 지금 현재 환경 변화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 요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죠. 전구, 기, 스. 요 스가 리더십 스타일. 가구제. 전구, 기, 스, 가구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가지. 근데 잘 보세요. 자, 전략, 구조, 구조 기술, 그 다음에 맨 끝에 제도까지 해서 요 3개는 조직 구조죠. 그죠? 느낌 뭐. 나머지 4개는 조직 관리니까. 그죠? 이걸 혹시 쓰실 분들은 이렇게 묶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수, 이거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적극 면책. 자, 적극 면책의 성공 방안을 논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조적 측면에서는 유기적 구조. 그래서 직무 재설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임시조직을 만들고, 탈관료제 학습 조직을 하고, 관리 차원에서는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전체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무슨 모형? 파스칼의 7S 모형에서 전구기서 가구제. 당연히 이걸 구조로 가도 되겠다. 그죠? 적극 면책은 원래 했던 거와 다른 방식이니까 무슨 전략이에요? 차별화 전략이죠.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적극 면책이 잘 먹힌다고 해요. 당연히 구조는 무슨 구조? 유기 구조가 되겠고요. 기술은 일상 기술입니까? 비일상 기술입니까? 비일상 기술이죠. 됐습니다. 정구 기스. 리더십은 여기는 뭐 변화지향적으로 하시면 변혁 리더십이고, 서로 같이 한다라고 하면 상호 연계 리더십이죠. 지금 흐름 다 따라오고 계시죠? 딱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맥킨지. 전 세계의 1등 컨설팅 회사 맥킨지. 파스칼이라는 교수가 만들어서 파스칼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 업체인 맥킨지가 이 모형을 써가지고 맥킨지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구, 기, 스, 가. 당연히 비전 공유. 구성원들은 제. 됐습니다. 제도는 여기는 당연히 이제 보상으로 가야 되니까, 구성원들은 뭐 열이 대충 쓰면 됩니다. 의욕. 세대로 말하면 그죠? 베이비붐 X세대보다는 차세대. 하여튼 뭐 창의성과 열의가 있는 구성원들이 많은 조직에서, 자 해볼게요. 자, 뭔가를 변화를 시도하고 신축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조직에서 적극 면책이 잘 맞죠. 이거는 여기 답이에요. 다. 왜냐하면 성과급도 이루고 개방형 시기도 이루고 모든 제도가 다 뭘 시도하는 겁니까? 변화를 시도하는 거니까 기존의 것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줄글로만 써도 일단 적어도 어떻습니까? 하나에 최소 한 줄씩만 나와도 어떻습니까? 7개, 경우에 따라서는 2줄씩 놓으면 14줄이니까 그 중에 어떻게 딱 2칸씩 띄워서 쓰면 그냥 그거 하나가 방향으로 그냥 깔끔하죠. 모형도 깔끔하고. 전구, 기스, 가구제. 전구가 기스 났는데, 기스 아시죠? 기스 났는데 가구제 해야 된다.
상당히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쓰기 이차는 분들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거 한 번만 써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분설하면 구조적 측면 전략 기술 구조 전략 구조 전구기까지는 같네요. 그죠? 맨 끝에 제까지 그죠? 이렇게 전략 구조 기술 제도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니 괜찮아. 이거는 뭐 어디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 구성원은 당연히 여기 사람이니까 그죠? 조직관리소 리더십도 당연히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공유 가치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략에 적합한 조직 문화, 전략에 적합한 조직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문화. 그러지 말고 다 썼는지 모르겠네요. 갑시다. 전략 밑에 차별화 쓰시고 구조 밑에는 유기 쓰시고 기술 밑에는 비일상 기술 쓰시고 공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일상 기술은 다양성은 많고 분석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죠. 리더십은 변협 또는 상호 연계 쓰시고 공유 가치는 뭐 혁신 가치 요게는 이제 뭡니까? 예를 들면 적격 면책이니까 뭘로요? 열린 혁신 정부 이런 걸 써도 되죠. 열린 혁신 정부 가치. 구성원은 뭐 세대로 가면 차세대 또는 뭐 혁신 지향. 자, 제도는 우리 뭐 보상 거의 대부분 이런 보상이죠. 아니면 후행 제도를 쓰면 돼요. 개방형으로 이걸 쓰면 후행 제도가 뭡니까? 임기 보장이나 정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같은 그런 제도를 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략에 적합한 조직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문화가 정답이고요. 자, OD 대문자로 꼭 쓰시고 행태과학, 가치관 태도, 감수성 훈련, 과정상담, 과정상담 밑에 팀빌딩 쓰시고 그래서 시험에 놓으면요 그냥 OD가 필요하다 빨리 행태과학 완료 감수성 훈련 팀빌딩 됐습니다. 이렇게만 쓰고 그 다음은 쓸 일 없습니다. 쓸 일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싫으면 관리 격자 브레이크아웃 못하나이 관리 격자를 써도 됩니다. 자, MBO 가시죠. 부하의 참여를 통해 상관과 협의 단기적이고 유형적이다. TQM은 전체 동그라미 고객 동그라미 전체적인 변화 자, 됐죠? 자, 여러분 보시죠. MBO는 거기 텐저번 밑에다가 대문자로 스마트 쓰시죠. 스마트. 더 이상 뭔지 안 써도 알죠? 스마트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sult Oriented, Time Bounce죠. 목표를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MBO는 Management by Objective. 자, 내부 여기는 외부 지향적이죠. 고객이 있으니까. 여기는 과정의 개선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결과 계량화에 치중합니다. 여기는 계량화에 치중하잖아요. 그리고 폐쇄 체제에서 부서 내에 관심을 가진다면 조직 전체적인 변화. TQM은 조직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조직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TQM은 다시 고객이니까 외부, MBO는 내부 직원들.
그래서 폐쇄 체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를 개방 체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과를 강조하고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부서 내라면 부서 조직 전체의 변화를 유도하죠.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BPR은 IT를 도입해서 업무 과정을 근본적이고 극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린덴이 말했던 무슨 조직? 이연매 없는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죠. 밑에다가 BPR 밑에다가 BPA 적어주세요. BPA 2020. 이제는 아예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화 시켜버린다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시죠. 전략관리입니다. 전략관리. SWOT, 비전. 맞죠? 자, SWOT 분석을 통해서 아시죠? SWOT. SW는 우리 조직이 가진 스트레스와 위크니스니까 조직 분석이죠. OT는 환경이고요. 미션은 정당화의 근거 또는 존립의 근거가 되겠고, 비전은 장기적 방향, 전략은 활동 계획이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열혁서, 촉소공신 이런 느낌이죠. 성과관리 아시죠? 3년 단위로 임무, 중장기 목표, 그 중장기 목표 묶어서 전략 목표라고 써보세요.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3일 관리하는 활동, 3일을 추구하는 관리하는 활동. 시행계획은 맨 끝에 지표. 정량적, 다시 뭐라고요? 정량적 쓰시죠. 측정 지표 옆에다가 정량적이라고 쓰세요. 정성적 쓰시고. 그렇죠? 기본 원칙은 뭐다? 정량적 지표. 정량적 썼으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SMART. 무슨 방식? 스마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것이 어려울 때는 정성적 다른 지표로도 가능한 것이고, 자, 이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있는 것을 자체평가에 주요 정책 과제 평가에 가져와서 써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과관리 그 앞에다가 평가 기반 쓰세요. 우리나라의 성과관리는 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관리입니다. 맞죠?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구체화 평가한다? 정책평가, 정부 업무 평가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평가 기반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존 코트의 변화관리입니다. 위기를 인식하고 추진팀을 분석하고 비전을 창조해서 전달합니다. 여기까지가 플랜이에요. 플랜. 자, empowerment를 한 다음 단기 성과를 창출하고 후속, 여기 단기 성과까지가 두고요. 후속 조치와 제도화가 C죠. 뭐겠어요? 모범 사례, 공유, 활용, 보상 그런 것들이 되겠죠. 위추 비창전. 제가 보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명확한 비전을 전달하고, 요번에도 어떻습니까? 요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적인 권한을 다 줬죠. 그래서 empowerment를 했고,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나던 하루에 약 1000명까지 늘어나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적을 때는 30명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그죠? 단기 성과를 창출해냈죠. 이제 후속 조치를 제도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이나 질병관리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죠? 변화관리. 메르스에서 2020년 코비드19로 성공한 이유는 뭘까? 존 코트의 변화관리로 정의하면, 아, 이게 위기다. 추진팀은 질병관리본부가 됐고, 질병관리본부가 K방역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전달해, 뭐죠? 추적 격리라 그러나요? 추적 격리. 그렇죠? 추적해서 격리, 선제적 검사 등을 통해서 명확한 비전을 해주고, empowerment,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권한을 집중시켜서 인사상 권한과 재정상 권한을 주고 단기 성과를 창출한 다음, 즉 코로나 확진자 수를 엄청 감소시켰죠. 후속 조치와 제도화는 지금 질병관리청이나 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위기관리, 예준, 대보건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조직 진단이 나오면 혹시 그냥 전국이스 가구제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인데 책임 운영기관입니다. 책임 운영기관. 경쟁원리, 성과관리.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고요. 목표의 직분하는 성과계약이죠. 중앙장 쓰세요. 행정법식으로 하면 중앙행정기관이죠. 자, 항상 이게 혹시나 놓으면 국립중앙극장이라는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극장의 장하고 중립공항극장이니까 누구겠어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죠. 우리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러죠. 여기서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성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목표를 직권적으로 설정했죠. 자, 수단은 분권적이면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한다는 거죠. 재량을 부여한다는 거죠. 총액 인건비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총괄 경상비, 더 장기적으로는 총액 예산으로 가야 되겠죠. 4급 이하 5%, 밑에다 공간 많네요. 의도 절감, 자체 전용. 4급 이하 5%를 자율성을 주고 의도적 절감률을 다시 뭐라고요? 의도적 절감을 하면 자체 전용을 허용해 줍니다. 됐죠? 의도적 절감 노력을 했을 때 자체 전용을 허용해 주는 것이 총액 인건비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통제입니다. 결과에 대한 통제. 지금 현재 중복평가를 하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만 기억하시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자, 한 번만 안 써도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가 운영심의회가 있어요. 어디에? 문화관광체육부 밑에 운영심의회에서 이 성과 계약대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평가를 합니다. 1차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것만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책임 운영기관이 약 23개 정도 있는데 그럼 23개가 다 1차 평가 했겠죠. 가만히 두면 다 솔직히 말하면 다 뭐가 이래도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자화자찬식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조직이니까 행안부 밑에 있는 책임 운영기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심의회, 이건 운영위원회인데 이 운영위원회가 다시 한번 이 1차 평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됐죠? 두 번의 이중평가했다. 기억하기 싫잖아. 다시 뭐라고요? 이중평가. 그러면 중복 남설이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외부의 단일의 기관에 의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됐죠? 현재 중복평가 밑줄 짝 공공기관 경영평가처럼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법이라 넘어가시고 공공기관 됐습니다. 시준기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됐죠? 시장형은 자체 수입 85 동그라미, 자산 2조 원 이상. 엔더입니다. 엔더. 동시충족이에요. 동시충작. 준시장형은 디아더스. 시장형을 제외한 거고 이거보다는 기금관리형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통합재정수지에서 뭘 빼면 사회보장성 기금, 연고사학산재, 고연사학산재 그죠? 됐습니다. 국민연금 그죠? 고용보험 연고사학 사립학교 사학 쓰시고 사학연금이라 해야 됩니다. 산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거는 여러분 기금행위 아닙니다. 돈을 적립해서 쌓은 게 아니라 그에 넣어서 뺀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넘어갑시다. 드디어 마지막에 왔네요. 요 운영 형태는 요 하나만, 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선임 비상임 이사예요. 다시 뭐라고요? 요것만 달라. 요것만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고, 이 경우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역사상 요 안에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달라. 여기만. 자, 시장형 공기업이 85%하고 2조가 힘든데 준시장 애들 중에서 이걸 충족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봅니다. 같이. 됐죠? 먼저 임명된 비상임 이사. 참고로 이 비상임 이사를 자, 그래서 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고 이사회 의장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칙 두 개만 알면 그냥 들어보세요. 이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상임이사는 예외 1도 없이 기관장이 임명합니다. 모든 경우에 상임이사는 누가 임명해요? 기관장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차이는 뭡니까? 파트타임이냐 풀타임이냐 문제죠. 상임이사는 매일 출근하는데 비상임이사는 무슨 날이 있거나 이사회 하는 날만 출근해요. 대통령은 절대 준 정부 기관에는 안 갑니다. 대통령 밑에 절대 됐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여기는 주무장관. 이사회 의장 여기만 특이해요. 여기 바로 뭐라고요? 먼저 임명된 비상임 이사라고. 좋습니다. 이 비상임 이사가 기재부가 되죠. 이때 맞죠?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는 이사회 의장이 기관장이에요. 이걸 이해해줘. 그러니까 이 의사회 의장은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없죠. 왜? 자기가 자기를 왜 해임 건의합니까?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잖아. 다시 요것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2조 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과 시장형 공기업 전체의 이사회 의장은 선임 비상임 이사니까 기관장에 해임 건의권이 있다고. 기관장에. 요게 제도 변화의 핵심인데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데가 감사죠. 감사. 연봉이 2억 정도 된다는 데 감사. 하는 일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는 또 감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요 9개가 되는 시장형 공기업 9개인가 10개가 나머지 300개보다 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쪽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누굽니까? 여기는 주무장관. 여기는 당연히 기관장이고. 됐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기재부 장관. 아닌데 여기가 기재부 장관인데. 항상 기재부는 한 곳에는 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공공기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기획재정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이나 아래쪽에 꼭 하나씩 끼어 있어야 돼요. 하나씩 끼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주무장관입니다. 대통령은 밑에 안 놉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사회 나와 있고 기관장, 대통령, 상임이사, 공기업장 있고 주무장관, 맞네요. 주무장관이며 김혜정 됐습니다. 다음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받는다. 미술작 이사회 의결, 감사원의 결산검사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놓으면 좋은데 안 놓을 겁니다. 그죠? 요거 혹시 모르니까 방어적으로 뭐만 그죠? 다시 시장형 더하기 뭐 2조 원 됐죠? 선임, 비상임, 이사, 기관장, 해임, 건의권 공공기관의 책임성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계획과 정보에 대한 정보 시스템 사후적으로는 정보 공동 활용 됐습니다. 자,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에마뉴엘 사바스 시리 상주 이것도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죠. 에마뉴엘 사바스의 시리 상주 민간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 자, 협의는 꼭 소유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됐죠? 광의는 운영 혁신이에요. 이거는 행정수단입니다. 소유권은 답은 황금주도 안 좋고 국민주도 안 좋고 안정지배그룹 KGC 됐죠? 기관 투자가의 전문 경영인 체제. 자, 이건 시험에 요즘 트렌드는 아니니까 여기 중요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거가 되죠. 공사 권장 위반 경민 자, 공공 부분에서 맡길 수도 있고요. 사적 부분 시장에 맡길 수도 있고요. 시장이라는 방식을 민간 부분이라 해야 되겠다. 공공의 반대는 민간이니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사 권장 경민대학이 위반을 많이 한다 그랬죠. 의정부 가는 쪽에 있는 경민대학 있죠. 경민대학이 위반을 많이 합니다. 민간 위탁이 있고요. 일반 행정 방식이 있고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게 있습니다. 민영화죠. 요게 바로 거기 있는 여기죠. 요게 협의의 민영화죠. 요게 협의의 민영화고 요게 방위의 민영화예요. 그죠? 됐습니다. 정부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걸 에마뉴엘 사바스는 민간화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면 바보게, 자면 바보게. 그래서 규탄한다. 규탄. 자원봉사자들, 면허 방식, 바우처 방식, 보조금 방식, 계약 생산 방식, 규제 방식, 탄소 배출권. 그래서 나중에 행정 서비스론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협의에 동그라미 치시고 안정적 지배그룹 다시 뭐라고요? 안정적 지배그룹. 기관 투자가의 무슨 방식? 기관 투자가의 전문 경영인 방식입니다. 전문 경영 방식. 밑에 거는 공사 권장. 공공 부분하고 사적 부분이 있고요. 권력이란 방식과 시장이란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위반 경민, 민간 위탁이고 일반 행정 혁신이고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도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로 민영화가 협의의 민영화라면 민간 위탁까지 합치면 광의의 민영화죠. 민간 위탁은 다시 그 밑에 있는 자조 방식, 면허 방식, 자면 바우처 방식, 보조금 방식, 계약 생산 방식, 규제 방식, 탄소 배출권의 방식. 그래서 요 틀이 있는데 나중에 그쪽에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시험에 넣을 만한 것은 거의 보조금
바우처가 별표. 바우처가 다시 한번 시험 놀만하고요. 나머지 탄소 배출권은 나왔고, 그죠? 위탁 생산 방식이 시험에 놀만하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면 문재인 정부 넘어가서 자, 100대 과제 한번 봅시다. 3번 밑줄, 2번이죠.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부패 갔을 때 꼭 써야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열혁서.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한 행정. 적소공신,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42번 위에 모두가 누리는 무슨 국가?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가 있습니다. 자, 행정학에서는 요 정도만 중요하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업무 계획에서는 2019년 거 넘어가고요. 2020년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 중간에 밑에 내려와 보면 에이질러티 나왔죠. 에이질러티 밑줄짝 에이질러티 민첩성 됐습니다. 긴급 대응반 벤처형 조직. 문명재 교수님 논문에서는 뭐요? 무슨 공무원? 클라우드 공무원단. 에이질러티. 그죠? 사중순환 학습.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